자, 오늘 19차시고요. 송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을 보내는 거예요, 송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미리 얘기하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통합과학에서 이제 물리학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는 가장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제 물리학 교과서에 있었는데 이해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게 교과서를 혼자 읽어서는 이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설명을 찬찬히 들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숙면을 위해서 한번 뭔 소리야? 이런 말하면 안 되죠.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언젠가는 아님 말고. 하여튼 저는 뭐 일단은 설명을 시도는 해볼게요. 딱 봐도 좀 어려워 보이죠? 네. 근데 최대한 찬찬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전력을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가정이나 공장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송전선을 통해서 전력이 보내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왜 에너지가 손실되냐 하면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해보기 실험인데 요 니크롬선을 전지에 연결한 후에 이게 스위치를 닫기 전 전류가 안 흐를 때죠. 그리고 이 스위치를 닫은 후 전류가 흐를 때 적외선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보면 이제 도선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항이 있는 도선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건 도선에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중 일부가 쓸데없이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100% 가정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손실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가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설명하기에 앞서 이제 요 그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오징어 눈가리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 이제 발전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전소를 뭐 교류 전원 장치처럼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보내기 전에 전압을 바꿔서 보내는데요. 이때 발전소에서 가장 처음 있는 그래서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라고 할 수도 있고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1차 변전소의 변압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를 통해서 이 전력이 보내어집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이 변압기의 1차 코일 그리고 2차 코일까지 전달되는 동안에는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을 피송전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피송전은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송전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필기해 놓으세요. 이게 학력평가 문제에 이 세 가지 용어가 모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송전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산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급전력이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지만 이미 뭐 세 가지 용어가 다 쓰였기 때문에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송전 과정을 통해서 공급하는 전력이 이제 요 전력입니다. 그래서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까지는 손실 없이 딱 이 전력이 전달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 송전선을 통해서 얘가 송전이 되는데요. 이때 이 송전선은 보통 우리가 도선은 회로에서 일반적으로는 저항을 무시하거든요. 저항을 무시하는데 이 송전선은 길이가 뭐 짧게는 수 킬로미터, 길게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저항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송전선 전체의 저항을
마치 하나의 저항처럼 표현해서 그 저항값을 표시해 놓은 게 요 R입니다. 그래서 요 R은 송전선의 저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송전선의 저항. 그리고 송전선에서 열로 손실되는 전력을 P 손실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요 P 손실이 바로 이 손실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바뀌는 전력이 되겠죠. 그러면 요 공급 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뺀 만큼이 P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소비자에게 가정이나 공장에게 전달되는 최종적인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은 뭐냐면 여기 이 손실 전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물리량이 뭐냐면 요 과정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물리량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V2입니다. V2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요 V2의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뭐냐면 송전 전압입니다. 송전 전압의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 좀 기억해 두면 이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요 송전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이 잘 보면요. 요 첫 번째 요 변압기의 변압기 공식을 한번 써보면 V1 대 V2는 N1 대 N2인데요. 자, V1, V2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보려면 N1, N2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보면 되죠. 제가 그림에 제가 티가 나게 그려놨죠. N1, N2 중에서 누가 더 가문 횟수가 더 많아요? N2가 더 많죠. 따라서 요 변압기는 전압을 높여주는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회로를 이제 볼게요. 자, 이 가운데 있는 회로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으냐 하면 요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을 하나의 전원 장치로 생각을 하고요. 이 전원 장치의 전압은 V2입니다. 그리고 이 전원 장치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바로 송전 전력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요 전원 장치에 보면요. 요 송전선의 저항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게 이제 변전소 혹은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전압을 낮춰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전달하거든요. 근데 이 주상 변압기, 우리가 일상 용어로는 전봇대라고도 불리는 요 변압기에 1차 코일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V2인 전원 장치에 송전선의 저항과 요 주상 변압기의 1차 코일이 직렬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V2는요. 송전선에만 걸리는 전압이 아니에요. 송전선에만 걸리는 전압이 아니고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과 요 주상 변압기의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합친 게 V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요 손실 전력을 계산할 때 전력 관계식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P는 IV, I 제곱 R분의 V 제곱. 근데 이 중에서 전압이 들어간 공식을 써버리면 잘못해서 그 전압에다가 요 V2를 집어넣으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압이 들어가 있지 않는 식으로 손실 전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라는 식을 씁니다. 그럼 저항은 이미 나와 있었죠. R이고요. 일단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I2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 I2는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도 I2,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도 I2,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I2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공식처럼 하나 기억해야 될 식 하나가 요 손실 전력은요. 손실 전력은 I 제곱 R입니다. 여기서 I는 I2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I2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R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송전 전력도 공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근데 송전 전력은 보니까 요 뭐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 2차 코일에 전달된 전력인데 이 2차 코일 자체는 저항이 딱히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저항 말고 나머지
전류하고 전압으로 요 송전 전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 전력은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2차 코일에까지 전달된 전력으로 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2차 코일에 걸린 전압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전 전력은요. 이것도 공식처럼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IV입니다. 근데 이때 I는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고요. 그리고 V는 V2로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이 전압을 뭐라고 했었죠? 송전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류는 여기에 있는 전류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자,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일정하다라고 합시다.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전력이 일정해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송전선을 한번 탁 설치하고 나면 길이라든지 뭐 이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송전선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 저항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얘도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 저항값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송전선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굵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면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일정하면 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얘를 줄여야 되죠. 그럼 얘를 줄이려면, 얘가 일정한데 얘를 줄이려면 V2를 증가시키면 되죠. 그래서 송전 전압을 증가시키면, 송전 전력이 일정할 때 송전 전압을 증가시키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이자 발전소의 변압기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줄어드는 거죠. 같은 전류잖아요. 그래서 이 I2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손실 전력이 줄어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똑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전압을 2배로 보내요. 그럼 전류가 2분의 1이 되죠. 그럼 전류가 2분의 1이 되면 손실 전력은 4분의 1이 됩니다. 또 똑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전압을 10배로 높여요. 그럼 전류는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전류가 10분의 1이 되면 I제곱R 손실 전력은 100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P 송전을 보내요. 똑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V를 100배 해요. 100V로 만듭니다. 그럼 전류는 100분의 1I가 돼요. 전류는 100분의 1이 되죠. 그럼 전류가 100분의 1이 되면 I제곱R은 10,00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손실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높여서 고압정선이니까 위험하니까 좀 높이를 높여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압전선으로 굳이 위험한데 전압을 높여서 보내는 이유는 전류를 줄여서 I제곱R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이 두 식의 연결고리가 요 I2죠. 결국에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얘를 공식처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 손실은 I2의 제곱의 R이에요. 그리고 I2 대신에는 송전 전압분의 송전 전력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식에 이제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들어 있어요. 가장 획기적이고 돈이 가장 안 드는 방법 알려줄까요? 전기를 안 쓰면 됩니다. 그러면 송전 전력도 0이 되죠. 손실 전력도 0이 됩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실질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전력을 아껴 쓰면 손실 전력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필요한 전력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전압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줄어들고 손실 전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핵발전소를 우리 집 옆에 지으면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집 옆에 지으면 돼요. 그럼 송전선의 길이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니까 손실 전력이 확 줄어듭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위치들을 잘 살펴보면 대도시 인근이나 공장지대 인근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송전선의 길이를 짧게 해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 근데 전압을 높이면 위험하잖아요. 전압을 높이면 위험하니까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기 전에는 N3하고 M4를 한번 보세요. 요렇죠. 그래서 V3 대 V4는 N3 대 M4인데 요 가정에 공급하기 전에는 차츰 낮춰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20V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상 변압기는 이제 소비자에 가기 전에 전압이 높으면 위험하니까 전압을 낮추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력, P 같은 전력, P는 송전 전력 빼기 손실 전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송전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낮춰서 I 제곱R 손실 전력을 줄이게 되면 송전 전력은 그대로인데 손실 전력을 줄이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전력이 일정해요. 필요한 전력이 일정하면 손실 전력을 줄이게 되면 생산해야 되는 전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이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손실 전력을 줄이는 게 경제적이다, 우리에게 이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줄이는 방법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할게요. 요 두 식을 공식처럼 생각하십시오. 똑같은 P를 보내더라도 V를 높여서 보내면 I가 줄어들어서 I 제곱R 손실 전력이 줄어듭니다. 아니면 발전소를 소비자 근처에 지어서 아예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송전선을 아예 초전도체로 만들어 가지고 저항을 0으로 만들어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이것도 실제로 나중에 이제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이게 전력 공식을 적재적소에 맞게 써야 되고요. 그게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V2 송전 전압이 송전선에만 걸리는 전압이 아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요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은 전압이 들어가 있지 않은 I 제곱R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까지 전달된 전력이 송전 전력이니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송전 전력이고 그 두 식의 연결고리가 전류 I다 라는 거 기억을 하면 요 관련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게 이제 요 자체 해석도 좀 어렵지만 송전 선로가 두 개가 돼버리면 식이 네 개가 돼버리죠. 이런 식이 돼서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요 두 개의 공식은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쉬워요. 이제부터는 다음 시간 쭉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 쉽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우선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은 자, 교과서에 있는 요 그림을 보고 설명할게요. 288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요게 1965년, 이게 1985년, 요게 2015년에 우리나라의 송전 전력망이에요. 하면 선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죠. 얽히설키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유리한 점이 뭐냐? 어느 한 지점에 만약에 송전 선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꼭 그 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로 우회해서 전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규모로 오랜 시간 동안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중 선로, 로봇을 이용한 수리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 지중 선로는 뭐냐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선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거예요. 요즘 신도시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도시들을 가보면은 그 전봇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요 전선이 땅 밑에 이제 조그만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땅 밑에 숨겨 놓은 거죠.
그러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감전사고의 위험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경관도 아름답게 되겠죠. 근데 좀 비싸겠죠. 이게 완전히 묻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서 고쳐야 되니까 터널처럼 만들어놔요. 그래서 조금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서 송전선로를 점검하고 수리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력거래소의 전력 공급 시스템은 뭐냐 하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2024년도잖아요. 그러면 올해 것뿐만 아니라 2023년, 2022년을 분석해서 2025년에는 전력이 얼마만큼 사용될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계산을 했더니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여유치까지 둬서 120이라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측을 정확히 해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예측을 과도하게 많이 잡아놨다. 그럼 실제로는 90을 사용했다. 그럼 쓸데없이 10이 버려지는 거예요. 더. 그리고 내가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실제 사용한 양이 110에 이르렀다. 그럼 120을 생산하고 있으면 이게 간당간당한 거예요. 이게 예비 전력이 너무 작으면 잘못하면 그게 문제가 생겨서 블랙아웃 현상, 그러니까 대규모 전전 상태가 일어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확한 예측을 함으로써 쓸데없이 버려지는 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망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생긴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력망의 동생이 지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 학교는 지능형 과학실이 있으니까 과학실, 전력망, 지능이 다 형제 관계다. 미안하다. 덥네 갑자기. 자, 요거는 소비자의 수료량과 전력회사의 공급량 정보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전력만 공급하거나 남는 전력은 따로 저장하거나 혹은 남는 전력을 필요한 쪽으로 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예비 전력을 줄이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해서 버려지는 전기를 역시 줄이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져와 보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발전소, 사무실, 소비자,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새는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인 경우도 있죠. 태양광 발전 설비가 집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출근을 해요. 그럼 낮에는 비어 있잖아요. 그럼 전기가 남아 돌겠죠. 그럼 이 남아 도는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나 사무실 이런 곳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한국전력에서 그 전력을 사갑니다. 사가서 그럼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용한 전력하고 공급한 전력을 정산해서 이제 할인을 받거나 혹은 이제 공급한 전력이 더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버려지는 전기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 전기차 충전소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몇 년 뒤면은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친환경이냐, 친환경이 아니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줄게요. 밤에 충전하면 친환경 자동차예요. 낮에 충전하면 친환경 자동차가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친구 중에 이제 그 원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전력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분야가 산업용 전기래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죠. 근데 공장은 주로 낮에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항상 전기가 부족하대. 그리고 밤에는 쓸데없이 버려지는 전기가 많답니다. 선생님 그러면 발전소에서는 밤에 전력을 생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핵연료봉을 교체하고 나면 6개월 동안 쉼없이 가동이 돼요. 밤하고 낮이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건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도 계속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밤에는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충전을 하면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버려질 전기를 이제 자동차 전기 충전하는 데 쓰는 거죠. 근데 낮에 충전해 버리면 이게 플러스 알파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는 전력에 더 필요한 거예요, 전력이. 그러면 전기차의 경우에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 그 송전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 요거까지 다 고려해 보면 가솔린 자동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쓰고 나서 이제 그 폐전지 문제도 좀 있고요. 있는데 근데 밤에 충전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친환경이라 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형태의 차를 혼합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환경적으로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전기차 사거든 요 밤에 충전하세요. 예. 그게 아마 비용도 더 쌀 거예요. 야간 전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왼쪽 문제는 오늘 한 수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21년 3월 고인물리학원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송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 일정한 전력을 송전할 때, 자, 이 전력은 송전 전력이죠. 송전 전력은 IV죠, IV. IV인데 송전 전압 V를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P는 IV예요. P가 일정한데 V를 높이면 I는 감소하죠. 이게 저출산이죠. I가 감소하니까. 미안하다. 그럼 IC는 나는 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욕 아니죠. IC.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손실 전력은 I 제곱R입니다. 그럼 I가 줄어들면 I 제곱R은 감소하게 되겠죠. 요게 이제 송전 전압을 높여서 그러니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서 I 제곱R 손실 전력을 줄이는 과정을 요약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단이 바뀌었어요. 밑에 있는 문단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가 일정할 때 송전선의 저항 R 값이 어떻게 되었을 때 손실 전력 I 제곱R이 커집니까? I 제곱R이 커지려면 I나 R이 커져야 되는데 I는 일정화됐잖아요. 그럼 R이 클수록 손실 전력이 크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저항을 줄이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소 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뜨거! 따끈따끈한 올해 문제죠. 2024년 3월 고2물리학원 17번 문제입니다. 표는 전력망 AB의 송전 전력, 송전 전압, 송전선의 저항,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나타낸 건데 기역대 니은 손실 전력의 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력망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럼 각각의 송전 전력과 손실 전력씩 해서 총 4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송전 전력은 IV였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송전 전력은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2차 코일까지 전달된 전력이고 2차 코일은 저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식 I하고 V, IV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송전 전력은 각각 나와 있고 송전 전압은 나와 있는데 전류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전류를 그냥 미지수로 IA 그리고 IB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럼 손실 전력은 이제 송전 전압을 넣으면 오류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송전 전압이 송전선에 걸린 전압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I 제곱R을 써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IA의 제곱의 R, 요거는 IB의 제곱의 R인데 여기서는 저항이 ER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까지 식을 세우는 게 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수학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 보면 IA 여기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잖아요. 그럼 IA 대신에 요 등식에서 V0분의 100P0를 집어넣으면 되죠. IA 대신에
V0분의 100 P0의 제곱의 R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IB 대신에 요식을 이용하면 V0분의 150 P0가 되죠. V0분의 150 P0의 제곱에 조심해야 되죠. R이 아니고 얘는 2R입니다. 그럼 기역된 이온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역 나누기 니은을 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등식이 성립하죠. A는 A예요. B는 B입니다. 그럼 A 나누기 B는 A 나누기 B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은 한꺼번에 날아가죠. P0 날아가죠. P0 날아가면서 P 흘리고요. V0 날아가고요. 그다음 RR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럼 숫자만 남죠. 숫자만 남는데 숫자도 요 계산하기 전에 100하고 150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죠. 그럼 얘가 2면 얘는 3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2의 제곱 나누기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또 요 2가 날라가죠. 율곡 2 날라가고 여기 2 나누기 9가 됩니다. 그래서 2대 9가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